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신문 Y타임스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 볼턴 보좌관이 쓴 회고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쭉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내용들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 특별히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회담, 그리고 한미 회담에 관련된 아주 그야말로 핫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또 한일 관계 그리고 지소미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회고록에 나온 데를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산출 공식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미군 주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회계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방위비 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 모든 이런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걸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 두 부처는 지연 및 거부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냥 답변 안 하고 그냥 개겼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이제 방한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존 볼턴 보좌관과 주한미 대사 관저에서 이제 이 주미대사 주한미국 대사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및 연합연습에 대한 시각과 함께 문제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그리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동석을 했는데 굉장히 놀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안보 개념을 거부하고요.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미군 소요 비용에 더한 비용 보전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cost plus 50입니다. 그러니까 주둔 비용의 150%를 비용 보전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나치게 원색적이다 이렇게 참모들이 만류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는 공정한 분담이다, fair share다, 소요 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완화를 시켰다 하는 내용이 이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미군 철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 인식을 하고 참모들한테 이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돈을 더 내야지 주한미군을 가만 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방위비 올리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방한 결과를 보고 하니까 트럼프는 80억 불, 일본은 80억 불, 한국은 50억 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한테 그러니까 존 볼턴한테 아주 강력한 협상 유치 있게끔 해주는 무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설명을 듣던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상기하면서도 이걸 활용하도록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돈을 달라고 할 적기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또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리핑을 받던 중에 트럼프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면서 불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걸 방위비 분담 협상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계시키면서 50억 불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철수해. 무역으로 380억 불을 손해보는데 철수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언급할 때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다른 동맹국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을 인정하지만 이걸 방위비 분담 불균형 해결 요소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방비가 높다는 것은 미국에서 무기도 많이 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 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이제 국방비 지출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일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미 정상 간의 방위비 분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걸 살펴보죠. 2019년 4월에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소요 비용을 50억 불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무역 부분에서 미국이 연간 40억 불 적자라는 것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이미 상당한 인상에 합의했다라고 거짓말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한미 정상 간에 이야기하면서 한국 보호 비용이 5조 달러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보호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라 하는 이야기죠. 또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지출 그리고 기여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무기도 많이 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토지가 무상 공여인지 미국이 임대료를 지출하는지 이것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볼턴은 이 수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부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때 본인이 2018년에 5억 불을 더 받아냈다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잘못된 이야기다. 실제 인상된 금액은 7,500만 불밖에 안 됐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존 볼턴의 책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19년 6월에 한국에 왔을 때 무역 불균형 문제를 뭐 200억 불이다, 380억 불이다, 뭐 이렇게 수치도 혼용을 했다는 걸 이렇게 회고록에 적고 있으면서요. 또 일부 사람들이 관세 부과로 한국을 처벌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친하니까 이거 거부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 한국 보호 명목으로 미군이 40억 불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했다 이걸 강조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북한 위협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또 한국의 직간접 지원 및 또 한국의 미군 주도 전쟁 참전 등을 설명하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다 설명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가 한미동맹 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 야치 국장하고 이제 이 존 볼턴이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야치 국장은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설명에 할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일 기본조약은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보상 문제가 다 마무리된 조약이다 이런 것을 존 볼턴한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존 볼턴이 보았을 때도 한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일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대일 강경책을 쓰면서 일본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존 볼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65년 기본조약에 따라서 북한과의 이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일본은 만약에 북한하고 정상화가 되면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 의사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1965년 조약이 부정된다 그러면 북한과 역시 유사한 조약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양자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일본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저해된다는 것을 존 볼턴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턴이 방일 직후에 서울을 방문해 가지고 정의용 실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은 1965년 기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일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봤지만 정의용 실장은 그건 그대로 있고 이건 따로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이양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정의용 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자체를 완전히 한일 간에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존 볼턴이 7월 한 달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자. 이거 현상 동결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 존 볼턴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현상 동결에 대해서 한국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은 뭐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런 내용이 존 볼턴 회고론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이 한일 관계는 지금 일본이 보는 입장과 한국이 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한일 간의 갈등들이 해결되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의 방위비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 존 볼턴 보좌관이 기술한 내용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한일 관계 문제,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 방위비 문제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